네, 댓글 들어가기 전에 댓글에 올라온 댓글 거참 진동으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참 센스가 없는 친구네요. 자, 그래서 댓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또 장스나 관련된 글들이 좀 올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일 레전드 매치 때문에 뭐 댓글 올라온 거 없어요? 그래서 몇 개 있을 텐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AGATHUUR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레전드 매치에서도 장스나 다시 와서 정말 좋았어요. 야, 이 레전드 매치 다녀오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갬성쟁이 아빠님께서 장현님의 바람대로 한국이 이겼어야 큰 그림의 완성이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추억의 대전 재밌게 봤습니다. PS 티셔츠 후기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이제 저희 그 야구라 티셔츠 받으신 우리 네. 갬성쟁이 아빠신데 한일 매치 레전드 매치. 레전드 매치를 지금 보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주자로 나갔었죠.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박종호 선수가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저도 나가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현역 때 대주자로 나간 적 있나 모르겠어요. 중계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성호 선수가 대주자로 나간 적이 있나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매치가 네. 그 룰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한 번 뛰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농구처럼. 예.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박종호 선수가 빠진 다음에 이제 이종범 선배가 이제 2루로 옮겼고 네. 제가 이제 좌익수로 가면서 이제 9번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이와쿠마를 제가 상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와쿠마 시애틀, LA 다저스, 뭐 노히트 노로까지 한 선수인데 예. 볼이 귀여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천히 왔다고요? 네, 초구를 딱 보는데 야 이거 말렸다. 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뭐 안타는 때리지 못했지만 타점. 타점을 또 올려가지고 중요한 타점 올렸잖아요. 네, 저는 뭐 나름대로는 만족하는데 네. 참 느낀 게 많았고 이번에 이제 그 한일 레전드 매치가 흥행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대회가 이제 개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 시즌에는 이제 조금 몸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고 올해보다 좀 운동을 많이 해서 네. 다시 한번 참가하고 싶다 뭐 어. 이런 뭐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특히 뭐 야구장 보는데 와 진짜 야구는 진짜 기가 막혔다고. 태어나서 그렇게 멋있는 야구장 처음 본 것 같아요. 관중도 한 3만 명. 관중 3만 명 넘게 왔죠. 그 야, 근데 설렜겠다. 설렌 정도가 아니라 이게 관중이 없을 때와 그리고 막상 딱 시작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진짜 약간 가슴이 막 웅장해지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게 2007년도였거든요. 네. 베이징 올림픽 1차 예선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때가 2007년도니까 한 17년 만에 제가 이제 태극마크 유니폼을 입었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굉장히 비장하게 애국가 네. 때 표정을 딱 담고 주더라고요. 제가 네. 캡처해서 딱 찍었는데 이대영 선수와 손시현 선수 사이에 계셨었는데 뭐 비장하게 가슴에 딱 모자를 딱 올리면서 어쨌든 이게 잘 돼서 매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너무 재밌었던 대회였습니다. 왜 좀 2박 3일 좀 짧진 않았습니까?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까? 저는. 네, 나름대로. 네네. 뭐 놀러 간 거 아니고 게임하러 간 거니까. 그러니까요. 2박 3일 뭐 어떻습니까? 예. 내년에는 제가 꼭 함께 참가를 관중석에서라도. 무릎 관리 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댓글화의 질문 올라온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질문은 좀 나오진 않았었고요.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먼저 강세병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문동주 선수 패스트볼에 대해서 현역 선수나 은퇴하신 분들이 공 깨끗해서 오히려 치기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문동주뿐만 아니라 패스트볼이 깨끗하게 들어오는 선수가 제법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심보단 무브먼트 더 있고 속도도 큰 차이가 없는 투심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심을 던지는 선수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패스트볼 계열인데 투심이 더 던지기 어렵나요? 아니면 제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확실한 효과는 없는 건가요? 이 질문입니다. 투심이 조금 던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의 그러니까 공 여기 없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이 뒤에 사인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앉아 있어.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끊었냐면 제가 이 포심은 이렇게 잡잖아요. 포심은 그렇게 안 잡고요. 이렇게 안 잡죠. 네,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잠깐만. 잠깐만. 저 있어. 근데 포심은 자 보세요. 네네. 자 칠밥이 2개가 걸렸죠. 2개 걸렸죠. 자 3개가 걸렸죠. 엄지손가락. 네네네. 자 여기가 4개가 걸렸죠. 그래서 그렇게 포심입니다. 그래요? 이래서 포심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심이
이게 공이 회전해서 나가면 실밥이 4개가 보여가지고 회전을. 네 개가 보이는 보이는 게 게 아니라, 아니라? 실밥을 4개 손가락에 걸치고 던져서 포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여기 하나 걸렸죠. 네. 여기 하나 걸렸죠. 여기 2개 걸렸잖아요. 포심. 자, 투심은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잡고. 근데 던집니다. 이게- 2개밖에 안 걸렸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안 걸리잖아요. 네. 아, 근데 아,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 투심은 이렇게 던지면 실밥이 2개만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닌가? 근데 어쨌든 간에 투심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실밥이 2개, 4개 걸리는 거. 아무래도 그 손가락에 포심, 그러니까 손가락에 이 심이 4개가 걸리면 네. 조금 공을 딱 잡았을 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제구 잡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근데 2개를 잡게 되면 여기 아무래도 손가락 여기에 이제 실밥이 안 걸리고 여기 실밥이 안 걸리기 때문에 요 2개의 감각으로만 던져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구 잡기가 조금 힘든 데다가 포심은 우리가 옛날부터 처음 야구를 배울 때 이제 포심부터 배웁니다. 예. 그렇죠? 그 투심부터 배우는 선수는 없어요. 공을 다 포심으로 던지고 그 이후에 이게 마스터가 되면 투심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 투심은 약간 그러니까 왼손잡이 투수가 던지면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도 있고 오른손잡이 던지가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심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뭔가 이제 완성도가 있어야지 투심을 던지기가 쉽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심을 조금 많이 던지죠. 네. 근데 이제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 깨끗하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볼이 깨끗하다는 거는 포심이 깨끗할 수도 있지만 문동주 선수가 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타자들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 수월해요. 예측이 가능하고. 네, 그런데다가 폼이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자 입장에서는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 수월하죠. 네, 이런 거 있는데 아무래도 문동주 선수가 투심을 분명히 던질 수도 있지만 투심을 던질 때 양현종 선수는 지금도 투심을 안 던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양현종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양현종 선수가 투심을 안 던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포심의 자신감도 분명히 있고 투심을 구사하게 되면 이제 포심의 구속이 떨어진다는 그런 마이너스가 있어서 아직 안 던진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조제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좀 대세죠. 워낙 홈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투심이 좀 떨어져. 빠르지만 가다가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배트를 냈을 때 이제 공의 윗동을 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심을 요즘에 이제 많이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투심을 거의 100마리 던지는 투수들도 많습니다. 떨어지는 공 자체를. 그래서 나온 게 어퍼스윙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사각도를 일부러 아래쪽에서 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투심도 빠르지만 조금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공을 어퍼스윙으로 대처를 해서 공을 띄운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네. 요즘 선수들 신인 드래프트 때 지명된 걸 보면 하위 지명된 선수들이 지명을 거부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나성범 선수처럼 상위 지명을 받았는데 이미 대학 진학이 정해져 있어서 지명을 거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더 예전에 고졸 선수들이 신인 지명 후 대학에 진학해서 실제 입단은 4년 후에 하는 선수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고졸 선수가 대학 진학 후 4년 후에 입단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이거든요. 요거는 됩니다. 근데 이제 상위 지명을 받은 고졸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프로 입단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7번, 8번, 9번, 10번 뭐 이렇게 받는 선수들은 뭐 입단하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명 순위가 낮은 선수들이 프로에 입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에서 성공을 거두기가 조금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하위 픽을 받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기량이 떨어진 선수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하. 프런트들이나 이제 코칭 감독들이 이제 인기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에 입단했는데 빠르게 이제 야구를 그만두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이제 하위 픽을 받는 선수들은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뭔가 힘을 더 키우고 기술적으로 더 연마를 해서 뭐 얼리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4년 후에 나온다든가 이렇게 사실 드래프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상위 픽을 받으려고 네. 하는 선수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졸 선수가 대학 진학 후 4년 후에 입단하고 그런 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루카우님께서 어제 크보 역대 최연소 10세이브를 세운 김태균 선수의 경우 많은 회전수를 주목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투수가 많은 회전을 걸 수 있는 비결은 뭔지 혹시 악력일까요? 악력도 중요하죠. 악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이물질을 이제 바르지 못하게 던지잖아요. 그 맞아요. 이물질을 바르는 이유가 더 마찰력. 그렇죠. 여기 이제 파인타르 같은 이제 끈끈한 걸 바르게 되면 공을 강하게 잡지 않아도 빠르게 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전력이 더 좋아지죠. 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파인타르를 바르고 던진 것과 바르지 않은 던진 회전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파인타르 같은 걸 안 바르고 던지면 공을 더 꽉 잡아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팔꿈치 무리가 더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끈적끈적하면 네. 있겠네.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 초에 그 LA 다저스하고 그 샌디에고가 이제 고척돔에서 개막전을 가졌잖아요. 네. 이제 그 당시에도 김태균 선수를 상대했던 선수들이 스피드에 비해서 공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김태균 선수의 이 RPM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네. 두 번째 질문은 회전수가 많은 공을 상대할 때 타자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 장승나의 현역 시절 사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현역 때 회전수가 좋다고 느꼈던 선수가 그때는 이제 회전수에 대한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네. 예,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RPM이 좋다고 느꼈던 선수들은 정민철 선수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의 신철인 선수가 있었어요. 신철인 선수. 네. 네. 40대 초반을 던지는데도 볼 끝이 막 툭툭툭툭 살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도 그런 거죠. 근데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구속이 한 47, 48, 네. 150, 151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이 빠르니까 오히려 더 진짜 라이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정민철이라든가 신철인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을 던지는데 공이 진짜 한 147, 8 나오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악력이 좋고 회전력이 좋다 보니까 스피드에 비해서 공이 떨어지지 않고 약간 살아오른 듯한 그런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보는 거죠. 아,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 보시면 느낌이 됩니다. 좋다. 수빈님께서 이동 관련 내용을 보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중계진 출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방팀 중계는 당연히 숙박을 하시겠지만 수원이나 인천은 집에서 출퇴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출퇴근합니다. 네, 수도권은 출퇴근하고요. 네. 대전부터 이제 출장입니다. 출장이 또 되고 출장비도 나오고요. 네. 대전부터 대전 아래쪽부터 되고 이제 수도권 팀들의 중계는 다 그렇죠.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러면서 관내 출장 비용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야구라의 질문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바로 MLB 파크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12 내야지는 거의 확정적이네요. 네. 요거에 이제 야구에 참견해서 이번 주 주제가 이제 네. 프리미어 12 대표팀이었거든요. 나승엽, 김혜성, 박성환, 김도영 올 시즌 퍼포먼스만 고려했을 때 이분의 이제 글에는 거의 확정적이다. 나승엽 선수도 잘하거든요. 어제 요즘에- 경기 뭐 4안타 요즘에 때렸는데 홈런 많이 치는데. 네, 아마 노시환 선수가 1루를 볼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문보경 선수도 사실 프리미어 12에 뽑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문보경 선수가 이제 언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혜성, 박성환, 그럼요. 김도영인데 김도영 선수는 그냥 올해 최고의 페이스니까. 아 그럼요. 네. 여기 요렇게다가 노시환, 문보경 이렇게 이제 뽑아 송성문 이렇게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송성문 봤을 때. 선수 좋다. 송성문 두 경기 연속 끝내기도 했고. 만약 한 명 더 뽑는다고 하면 이제 삼성의 이재현 선수까지. 이재현 이렇게 선수까지. 뽑으면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일루수가 정확히 딱 없네. 전문 일루수가 없죠. 네, 전문 일루수가 없네. 근데 나승엽 선수가 사실 전문 일루수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노시환 선수 그리고 이제 문보경 선수 다 일루가 이제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일루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중요하지만 전문 일루수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4번 타자 하면 누가 제일 떨어오나요? 이대호죠. 요즘 이 타고 투자인데도 최영우 정도 빼고 4번 타자면 바로 떠오르는 선수가 없네요. 4번 타자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4번 타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4번 약간 타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만수 선배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저도. 네네. 그리고 나서는 뭐 이승엽 선수는 3번 이미지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대호 선수죠. 그렇죠. 4번 하면 딱 조선의 4번 타자라는 그런 딱 닉네임도 닉네임을 있고. 또 갖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4번이면 딱 이대호 선수가 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이대호 선수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최용호 선수가 많이 생각이 나죠. 네. 4번 하면. 노시환 선수도 거의 3번보다는 4번에 많이 배치가 되니까. 김동주 선수는 예전에 김동주 두목공. 네. 네, 4번 4번에 많이 때렸죠. 4번 이미지. 근데 동주영 같은 경우에는 4번보다는 3번에 사실상 더 네. 올려요. 워낙 사실 정확한 타격을 한 선수니까. 그러네. 말을 해요. 거지 말고. 네. 무릎 쪽이 안 좋아가지고요. 네. 박병호 선수도 4번 타자. 네, 박병호 선수 생각나죠. 네. 그러고 보니까 박병호가 빠졌구나. 네. 최다 추천에 눈에 띄는 게 요즘 삼성 야구를 보면 느끼는 것들이라고 올리셨네요. 1번 박진만 논란의 중심. 7월 23일 경기는 만두가 망친 게 맞음. 하지만 그 외에는 과도하게
까임 받는 것도 맞음. 지금 삼성이 3위거든요. 네. 51승 47패 플러스 4인데 지금 중위권에 많은 팀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네. 기아하고 LG는 사실 2강으로 봐야 되고 그 아래 삼성, KT, SSG, 두산, 특히 KT, SSG, 두산은 모두 승률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롯데를 제외하고 3, 4, 5, 6, 7 이 5개 팀이 지금 2경기 반 차로 몰려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이 조금 더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있었던 시즌이 있었는데 시기가 최근에 조금 경기력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박진만 감독을 일단 이야기를 했고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김재윤 선수, 김재윤 선수가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네, 그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레이에스 선수를 얘기했습니다. 레이에스 선수에 대한 레이스가 후반기 좀 안 좋죠. 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김영웅 선수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근데 김영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 시즌 앞두고 김영웅 선수는 이 구성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앞에 인용을 해준 게 없으니까 이 정도만 이 정도가 뭐예요? 진짜 김영웅은 막 왜냐면 네. 영웅이 나타났다 막 그럼요. 그랬잖아요. 김영웅 완전 포텐이 터진 거고. 네. 그러니까 김영웅은 없었던 선수가 지금 이 정도로 해주고 있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웅 선수는 사실 그 변수 네 번째 들어가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레이에스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 괜찮은 후반기 들어서 지금 계속 좀 많이 맞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문제고,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진으로 한번 봤는데 공을 약간 미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스피드가 안 나요. 지금 네. 김재현 선수가. 네. 그런 게 있고 다섯 번째로 뽑은 게 타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의 생각이니까 투수진 뭐 다 얘기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다 문제가 조금씩은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밸런스 있게 이제 맞추느냐의 문제겠죠. 예.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삼성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삼성 팬들은 더 높은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시즌 전망에 비해서는 뭐 아우 시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전망은 삼성이 5강에 못 들 것이다라고 사실 평가를 하는 야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거의 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이 시즌 초반에 안 좋았지만 결국 전반기 5강 안에 들어가면서 지금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높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시즌 전에는 삼성이 그렇게 이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삼성을 바라보는 것과 중간에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보는 사람들도 야 이거 지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막 이렇게 이제 바라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럼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LB 파크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주도 우리 댓글에 좀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이번 주에도 질문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 많은 주가 있으면 또 많지 않은 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맨날 맞아요.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질문은 많지 않더라도 네. 구독 좋아요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요새 이제 습도가 좀 높다 보니까 네. 무릎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릎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제 무릎이 나갔거든요. 나간 무릎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야구로 만든다. 댓글로!